2008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랜드로버는 향후 자신들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모델을 발표합니다. 바로 랜드로버 LRX 컨셉입니다. 이 모델은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작고 가벼운 모델인 이보크의 모태가 되는 모델이었죠. 2011년 출시된 이보크는 컨셉 모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랜드로버의 제3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러 모델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렇게 랜드로버 디자인의 중요한 모델인 LRX 컨셉은 2008년 랜드로버가 스카우트한 게리 맥거번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게리 맥거번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랜드로버 디자인을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그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는 그의 첫 프로젝트인 이보크를 언급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랜드로버는 이보크를 통해 정치되어 있던 브랜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보크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실제로 이보크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였고 랜드로버의 재정 상황에 큰 기여를 했죠. 이보크의 디자인이 성공하자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디스커버리, 벨라와 같이 같은 디자인 큐를 공유하는 모델들을 연이어 출시했고, 이에 맥거번은 랜드로버는 더 성장을 해야 하는 브랜드이며 여기서 나의 역할은 대중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한 브랜드에 자신의 색을 입히는 것, 그리고 그 색을 입은 모델을 성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디자이너일지라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는 게리 맥거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정해질 수 없으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예측할 수도 없다 라고 말하며 디자인이 쉬운 과정이 아님을 토로했는데요. 그와 그의 팀원들은 벨라와 뉴 디스커버리 같은 모델들을 통해 랜드로버의 헤리티지를 유지하되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으며, 특히 벨라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랜드로버에서 볼 수 없었던 매끈한 차체와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가 적용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맥거번은 이에 대해 벨라는 랜드로버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말하며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그들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2008년은 이래저래 랜드로버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LRX가 공개된 연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인도의 타타그룹이 랜드로버를 인수한 것인데요. 이에 맥거번은 당시를 회상하며 솔직히 나는 그 당시 걱정이 많았다. 그들은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위기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타타그룹의 랜드로버 인수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맥거번은 일반적인 브랜드는 전반적인 엔지니어링을 정해놓고 그 위에 단지 좋아 보이도록 디자인을 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그 반대라고 말했는데요. 랜드로버는 디자인을 먼저 정한 뒤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을 설계하는 프로세스를 따른다며 그는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의 관계는 항상 평등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타타그룹이 자신들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무지를 인정한 뒤 우리들을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디자인에 대한 아무런 간섭 또한 없었기에 이런 프로세스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타타그룹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스타일링과 디자인은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질문에 맥거번은 명쾌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맥거번은 스타일링이라는 이름하에 너무 미적인 것만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1950년대에서 6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 디자인은 이미 정해진 패키지 위에 스타일링을 입히는 것이었을 뿐이었다며 미학과 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 없이 정해진 패키지 위에 디자인을 하는 것이 스타일링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디자인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디자인을 가진 제품은 항상 미학과 기능 두 부분에서 분명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진정한 디자인은 제품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현실적인 편리성과 타당성을 고루 갖추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하였죠. 이 질문에 그의 답은 균형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LRX 컨셉을 예로 들었는데요. LRX 컨셉은 뒤쪽으로 높아지는 벨트 라인과 이와 반대로 낮아지는 루프 라인이 특징이자 컨셉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보크를 생산하기 위해선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컨셉 디자인대로면 너무 좁아지는 후방 창문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이보크는 기존 컨셉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범퍼와 루프 라인이 기존 컨셉 대비 10mm 정도 높아진 수준으로 타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맥거번은 우리는 이 디자인을 고집부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패키지와 여러 요소들 때문에 컨셉 모델의 디자인이 훼손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여러 과정들을 통해 결국 우리는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맥거번은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펜더라는 확실한 제품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군 안에 속하는 모델은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를 이루어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인지로버는 매우 포멀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따르고자 했으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스텔스기가 떠오르는 스포티함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맥거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차의 인상을 결정짓는 특정한 디자인 요소에서 차별성을 부여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유사성 없이 각 모델이 자기만의 색깔을 강조하는 것은 구식의 방법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맥거번은 랜드로버의 세 가지 제품군으로 다시 돌아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하나의 제품군 안에서는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맞지만 완전히 다른 제품군들은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비교 대상을 레인지로버와 디스커버리로 꼽았습니다. 그는 디스커버리의 루프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레인지로버처럼 앞에서 뒤로 매끄럽게 흘러가는 벨트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는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둘 다 랜드로버의 차량이지만 엄연히 다른 디자인이며 대중들이 조금만 더 자세히 우리의 디자인을 관찰해주길 바란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최근 핫한 모델인 디펜더를 언급했습니다. 맥거번은 1세대 디펜더의 제조 기술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말하며 다음 세대에선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디펜더의 본질적인 가치인 견고함, 내구성, 그리고 여러 기능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완강한 태도로 절대 레트로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죠. 그는 1세대 디펜더를 좋아하는 사람은 2세대 디펜더를 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시대가 변한 만큼 확실히 변화된 디펜더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당신이 생각하는 럭셔리의 본질이라는 질문에 맥거번은 럭셔리의 본질적인 요소란 시간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떠나 어떤 분야건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아는 그 마음가짐이 럭셔리의 본질이나 필수적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르메스 가방을 예로 들면서 장인들이 만드는 이 가방은 1년에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하는 만큼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쏟는 것 또한 럭셔리가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랜드로버 디자인을 이끌고 있는 게리 맥거번의 생각을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랜드로버의 헤리티지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열린 생각, 더 나아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생각까지도 명확히 가지고 있는 랜드로버의 수석 디자이너 게리 맥거번이었습니다. 최근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이 게리 맥거번을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 전체의 디자인을 이끄는 CCO로서 임명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안 컬럼에 이어 제규어 디자인을 이끌고 있던 줄리안 톰손은 이안 컬럼이 제규어 디자인 책임자였던 시기에 이안 컬럼과 게리 맥거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제규어 디자인 스튜디오와 랜드로버 디자인 스튜디오는 비록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게리 맥거번이 총괄할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의 디자인을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해부하기였습니다.